네, 오늘은 정말 실적을 보고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점검해보면서 어떤 성적표를 보고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 실적을 개장 전에 발표한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의 성적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매출액은 67조 6,047억 원으로 12%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권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7% 하회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미한 점은 모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견인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점을 시장을 크게 시사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성적표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확정 발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6% 성장할 것이다라고 나왔지만 영업이익 쪽이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이렇게 하회한 실적이 보고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왔고, 이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아무래도 K방산의 위력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49%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각각 5%, 18%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역시나 오늘 또 확정 발표 그리고 전망치 나왔던 기업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실적이 공개된 SKC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사업인데요. 올 3분기 실적 매출은 5,506억 원, 영업 손실은 447억 원. 이번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매출 쪽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조금 더 저조한 실적을 공개돼서 일단 주가 자체에서도 하락 반전한 모습까지 확인된 SKC입니다. 넘어가서 풍산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풍산은 매출액이 2.8%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왔고, 다만 영업이익 쪽에서 60% 넘는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분기는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나온 만큼 오늘 시세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두 기업이 확정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인데요. 좋았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7%, 6%의 성장을 보였지만 시장의 기대가 다소 높았습니다. 별풍선 쪽의 매출 호조로 인해서 각각 12%, 13%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오늘 특히나 급락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TV입니다. 반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LG생활건강의 가격 인상이라던가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는 도움을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8%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오늘은 또 시세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 여러 기업들 실적 대거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67,200원대에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지금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도 그렇고 최근 한 3거래째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 손석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십니까? 네, 모두가 주목했던 이제 반도체 사업부 부분의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데 지금 컨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속속 내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 실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되겠죠. 영업 손실이 3조 7,500억 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 이제 9조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적자 폭 자체는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4조 원대 적자였다가 이게 3조 원대 적자로 줄었으니까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는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실적 자료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업황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고객사의 문의가 다시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DX 부분, 이제 디바이스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진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역시 하나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라보는 축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상만큼 어느 정도는 메워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X 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조 7,300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전 분기보다는 수익성이 소폭 악화되긴 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TV 가전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지만 뭐 모바일 부문에 있어서 신제품 효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사업부의 부진한 실적을 좀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만의 실적, 그러니까 전장 쪽에 있어서도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사실 뭐 L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전장 쪽에 있어서의 향후 기대감이 있긴 한데 워낙에 덩치가 큰 실적에서 좀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뭐 부진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네 분의 평가를 모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종현 교수님,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좀 빠른 속도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깨는 그런 실적 발표였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본 것은 결국은 지금 독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독점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과연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그런 빅테크 쪽에서의 수주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지금 마이크론처럼 HBM3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이나 이쪽은 어차피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고 뭐 예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HBM3에 대해서는 혹은 나중에 나올 4에 대해서는 수요가 2027년까지는 공급을 오히려 초과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진입하는 삼성전자의 진입 시점과 누구에게 납품할지 여부를 가장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테이블 교수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일단 저도 HBM에 대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분명히 9월부터 양산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자료에 보시면은 4분기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찌 보면 대량 생산과 대량 계약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정말로 올해 연말 내에 HBM3 그리고 HBM3E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계약을 공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정환 교수님, 오늘 네. 지금 컨퍼런스 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방송 그 사이에 뭐 HBM 관련해서 뭔가 기대를 확 끌어올릴 만한 발언 아직은 안 나왔나요? 네, 아직 확인한 바로는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4분기로 밀린 거랑 그다음에 24년에 자료 기반으로 보면은 이제 HBM3E까지 좀 본격 판매 생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시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치보다 좀 일단 지연이 된 상황이고 이걸 이제 하이닉스와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줄여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또 이제 한 이거래일 이전에 나온 내용이죠. HBM에 대한 이런 공급에 대한 네, 수요 부족이 증가. 수요가 더 확대가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부족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슈는 결국엔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이 기업의 이런 전망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 속도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 요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쫙 주십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 SK하이닉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2번이나 물어봅니다. 진짜 바닥 찍은 거 맞냐? 앞으로는 돌아서는 거냐라는데 네 분께 OX로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3분기에 바닥 찍은 거죠. 4분기는 이제 바닥 얘기 안 나오겠죠. OX
어느 쪽이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맞다 싶으면은 손을 드시고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다. 맞다. 손 드시고 아니다. 가만히 계시고 바닥 안 찍었어요? 바닥 다 바닥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4분기까지 어떻게 이 바닥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도 있을까요? 4분기도 알고 보니 아직도 3분기에 이어서 바닥이더라. 바닥은 2분기에 확인한 거고요. 이미 확인했다. 네, 근데 기후 바닥에서 밀고 올라오는 압력이 너무 약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쵸.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미 5만 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는 이미 바닥을 확인했고 업황은 2분기에 실적에서 바닥을 확인한 거죠.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원래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3분기만 되면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네.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에서 3조 적자가 나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뭐 9월 달에 HBM3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가 아직도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만 오늘도 지금 이런 재료라면 다른 종목군들은 꽤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오늘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이 뭐냐.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에 베팅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실적의 부족함을 보고도 투자할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방향성 자체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만 있을 뿐 저는 뭐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컨콜 방금 올라온 내용 하나 뭐래요? 전해드리면 네. 디램 시장 3분기에 대한 언급을 삼성전자가 했는데 3분기 이제 디램 비트 그로스 이게 네. 이제 비트 단위를 쪼개서 이제 디램에 대한 생산량을 측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10% 성장을 했고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ASP죠. 네. 한 자릿수 중반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4분기 시장의 경우에는 디램의 수요 비트 그로스가 10%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의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것이다. 웃도는 것으로 예상한다. 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4분기 이제 디램이나 낸드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 전망치가 지금 다 두 자릿수로 지금 전망된다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언급이 됐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일단 하락세를 중지했다라는 것. 이건 일단 감산 효과에 따른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완연한 회복세라는 걸 봤었을 때는 아까 김종인 교수가 이제 반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낸드는 상대적으로 디램에 비해서 이제 회복 속도가 늦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은 이제 내년 4분기 죄송합니다. 올해 4분기 내년 이제 초를 지나서 낸드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하락은 이제 방어가 되고 있지만 수요가 회복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완벽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7만 전자를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7만 찍고 뭐 8만, 9만, 10만 가자라고 외쳤는데 어느새 다시금 6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 이 질문이 참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릴 때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언제쯤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미 시원하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렇죠.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5만 1,000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는 거진 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40% 올라갔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40% 올랐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시원하게. 그럼 어찌보면 선반영? 6개월 선반영? 아까 전에도 속도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속도 부분에서 일단 지금 흑자 전환의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내년 2분기, 3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흑자 전환까지 바라봐야 되면서 그리고는 HBM 같은 게 나와서 실제로 이게 영업이익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만 전주화 한번 또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 광문제에서 지금 뭔가 매출 올라올 기대를 하면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꽃을 피웠다가 지금은 네. 다른 요소까지 작용되고 있는데 가격 인상.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군제에서 가장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IT 세트에 대한 매출 증가거든요. IT 세트라면? PC, 뭐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IT 세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IT 세트의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의 4분기 소비의 증가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까지는 또 그렇죠. 소비 시즌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재고분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조금 당겨주면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공급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인텔의 전망까지 얹죠. 인텔의 가이던스가 뭡니까? IT 쪽이 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텔의 주력 상품은 PC와 서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메모리를 소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점들은 일단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낸드 쪽에서도 일단 터닝할 수 있는 신호들은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조금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 속도를 내는 건 내년 1분기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뭐 컨콜링을 전에 계속 드리는 이유가 좋아요, HBM 좋아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네,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년 HBM 공급량이 올해 대비해서 2.5배 2.5배 나요?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공급량을요? 공급량을 수요가 그만큼 이건 이제 있으니까. 공급사들과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걸 그쵸, 전제로 그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HBM3 네. 도대체 언제 가셔야 될 네, 거냐. 네. 내년 상반기 HBM 전체 그 라인업 중에서 과반을 넘어설 거다라는 건 이제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찍어내기 시작할 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삼성도 뭐 올해가 이제 바닥을 찍고 내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가 뭐 그게 어떤 보너스인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데 분기인지 뭐 연인지 이번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PS 그래서 말씀하시는 프로핏 쉐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기마다. 보너스, 예, 그게 안 반기마다, 나왔다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또 슬퍼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하창한 고수는 그래서 주가 시원하게 언제 가는지 우리 김종현 고수는 내년을 얘기하셨는데 하창한 고수는 언제라고 보세요? 네, 저도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기구 같은 거 탈 때도 네. 이제 올라갈 때 좀 천천히 갔다가 이제 재미를 볼 땐 시원하게 막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낼 때 아, 이게 시원하게 보통은 청룡열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근데 아. 우리는 그냥 어쨌든 시원하게 네, 예, 그러니까 속도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속도로 네. 할 때 이제 좀 재미를 보러 가기까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지만 청청청청 이제 가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구를 타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게 되잖아요. 네. 그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기대하죠. 올라갈 네. 때 얼마나 재밌을까. 그쵸. 그와 비슷하게 이 반도체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견뎌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종효 고수, 삼성전자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손석우 고수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 확인 신호가 나타났다. 하정원 고수는 청룡열차도 출발하기 직전엔 천천히 움직인다. 테이버 고수는 바닥은 확인했지만 아직은 실체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